네, 반갑습니다. 얼굴 읽어준 남자 관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결혼 중에 따끔 부부라는 좀 지난 부부 얘기인데요. 뭐 역시 음, 말에 의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가장 큽니다. 문제가 뭐냐면 남편분이 말을 좀 아프게 하세요. 말을 좀 아프게 하셔서 장인이 상처를 받고 중간에서 아내가 예, 눈치를 보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내분이 장사를 그 장인어른께서 가게를 노후자금으로 가게를 차려줬는데 장사가 잘 됐다가 뭐 조금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장사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계속 돈을 까먹고 있으니까 장인이 이제 사위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뭐 자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뭐 장사하는 게 못마땅했는지 장인이 못마땅했는지 그건 제 눈에는 헛짓거리로 보여요. 근데 헛짓거리라는 건 어른한테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성인이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배우지 못해서 자기가 남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혼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성수 씨가 아니 자네 말투 때문에 동료들하고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말하는 뉘앙스가 되게 못되게 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어, 연세가 있으신 분이 봤을 때는 저렇게 말을 하면 어디 가서든지 문제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많이 싸워요. 저 많이 싸웁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동료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너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말을 좀 못되게 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딴에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솔직한 것도 좋지만 그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얼굴에서 어떤 기질을 찾을 수 있느냐. 눈이 가늘고 길면 쌍꺼풀이 없고 가늘고 길면 남을 배려한다. 그죠? 멀리 내다보고 시시콜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으면 남자도 똑같은 거예요. 남자도 그냥 표현 잘하고 그럴 수 있는데 눈이 또 눈 동자가 약간 밖으로 출안이면 그 심리가 더 강하다. 그래서 눈이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뭐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느 신경계 쪽에 좀 발달하신 분이라 개그맨, 언론인, 뭐 방송 쪽에 많이 볼 수 있죠. 연예인들 중에서. 그래서 그 기질을 10분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 일반인들 중에서는 자기 말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게 출안의 기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고요. 그래서 말을 상대가 아프든지 말든지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이냐? 잘못이죠. 상처를 받는 데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으니까 아프 본인 때문에 말로써 누가 다칠 수가 있죠. 동료들이 다 이해해주고 풀어주는 상황이다. 말투나 단어 선택 때문에 회사에서도 자주 생기는 오해들. 그러나 뭔가 속이 시원한 아내의 표정. 아내 머리 막 이렇게 크게 확대시켜 버렸네. 와이프는 말랐는데 턱이 되게 좋죠. 턱이 좋고 옆턱선을 보면은 옆턱선이 되게 강하세요. 니은자로 꺾였죠. 이분이 내면에 강한
강하게 자라오셨다. 눈이 조금 꺼지셨다. 대충 살 수가 없었다 나는. 그래서 아내분이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셨나? 하여튼 네 그렇게 좀 참고 인내하고 좀 힘들게 살았을 수 있다. 그런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오영년 박사님이 일침을 날립니다. 남편이 지금 직장에서 잘 지내는 건 주변 사람들이 보살이기 때문이다. 와, 카리스마 있어. 오영년 박사님이 말씀을 참 잘하시잖아요. 방송에 맞게 막 풍성하게 얘기를 잘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방송을 잘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나는 뭐 답답할 게 없습니다. 뭐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좀 애 같아요. 반항기 시절의 아이 같다. 뭐 그러든가 말든가 될 대로 됐어 엄마. 막 이런 말투. 근데 그걸 고쳐야 되지 않나. 이래갖고는 주변의 인간관계에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보면 이 남편분이 보면 여기 웃음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밋밋해요. 오년 박사님은 볼록하죠. 코 옆에 광골이 볼록하게 이렇게 많이 웃고 했던 분들은 여기에 살이 이 근육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조금만 올려도 막 올라온다니까 안경 이렇게 막 들린다니까요. 그만큼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웃어주는 자기가 이제 웃음 서비스를 하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한 얼굴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다. 코는 자기의 위상이고 자기의 신변을 나타내기 때문에 코가 높으면 안 된다. 코가 높으면 코 광골이 없으면이란 얘기라고 마찬가지죠. 그러면 코가 자꾸 바람을 두들겨 맞아서 나는 혼자 외롭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콧대가 높으면 그 상황이 지금 힘들게 이제 외롭게 가고 있는 거죠.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왕자고 공주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안 오죠. 그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내분도 장사를 하는 분이 저렇게 얼굴에 광골이 근육이 없으니까 힘들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된다. 자, 나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코가 뾰족한 사람들은 상대가 아프게 상처 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코가 뾰족한 사람들은 말을 뱅뱅 돌리지 못해서 그렇지 돌직구로 날려서 그렇지 눈이 출연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어의 정의를 모르고 사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다. 남편 말에는 배려가 없다.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반복된다. 그러니까 장인하고 싸우는데도 어른이잖아요. 어른인데 뭐 헛짓거리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장인이 그거 갖고 상처를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자기는 잘못이 한 게 없다는 거지. 장인 어른도 보면은 팔자주름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도 칼로 그어 놓은 듯이 자국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좀 까다롭다 그랬어요. 분명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 쉽지는 않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기는 분들이 코가 길어서 보수적이고요. 남편도 코가 길어요. 그래서 한우물 파고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남편은 칼기에 가깝고 남편도 눈썹뼈가 약간 튀어나왔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장인어른은 눈 밑에 누당이 약간 처지면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팔 눈 밑에 인디안 추장주름이 있죠. 아 코가 잠깐만요. 인디안 추장주름이 이렇게 광골 쪽에 주름이 내려온 주름이 있는데 이런 주름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이 엄청 세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광대가 크신 분이 자존심이 세고요. 근데 그분보다 더 셀 수 있습니다. 왜 거기 그 카지노 그 왜 있잖아요. 그 허성태 씨, 예. 허성태 씨 같은 분 이렇게 인디안 추정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다. 그래 아버님이 자존심이 그렇게 센데 사위한테 그런 말 듣고 그래도 참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 건 딸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 객기라 그러죠. 사위분 아직 좀 젊으신가 어떤가 몰라도 그런 객기 같은 게 막 살아 있는데 성질 좀 죽이시고요. 어른으로서 좀 대접해 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말을 할 때는 상대가 먼저 상처를 받았다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원인을 얘기를 하려고 하고 사실을 분석하려고 하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상대가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했어 라는 말을 그 상대도 잘 못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들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짚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방송에 나와서 그걸 찾은 거죠. 예. 따님이 아버지가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돈을 딸한테 줘가지고 가게를 차렸어요. 그 헛짓거리 한다 하는 그 가게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메뉴가 좀 독특하네요. 계절 안 맞고 좀 이렇게 요렇게 단순하게 해갖고는 계절 타서 장사 잘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소유진 씨 있잖아요. 백종원 씨한테 개가지고 솔루션 좀 받아가지고 이럴 때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가 가게 홍보도 좀 하고 일석이조죠. 뭐 좀 장사가 좀 잘 돼서 빨리 좀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죠? 아니 이게 방송에 나와서 부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 다 잘 돼야죠. 이렇게 나와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고 이혼은 뭐 이혼을 할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힘들어서 가는데 그 답답함을 누군가가 제3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여기서는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이 남편분이 그래도 뒤에 원영 박사님이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더라고. 아 내가 말하는 게 상대한테는 큰 상처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좀 적대시한 게 맞죠.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거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진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조금 깨우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편 들어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여기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뭐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살아왔어요라는 게 정답이죠.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슨 사춘기 아이들 객기처럼 막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 스스로 깨닫고 반성 좀 하고 그 나중에 장인한테 전화도 하더라고요. 아내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됐다. 좀 고쳐보겠다. 스스로 고치는 거는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장인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전화해서 죄송하다. 내가 그래서 그랬다. 내가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장인이 이제 자기께서 아이고 뭐 남자끼리 그럴 수 있지. 괜찮다. 뭐 남자끼리 그럴 수 있지.
아 그래 네가 이렇게 전화해 주니 고맙다 이런 전화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상학적으로 기질을 찾을 때는 물론 그런 기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입술이 얇고 입술 앞에가 톡 튀어나와서 갈매기 모양인데 입술이 자꾸 얇아지는 건 입술을 깨물고 안으로 이렇게 말면 결심을 하면서 말아 넣으면 점점 얇아져요. 그래서 입술이 얇아지는 사람들이 좀 못됐다 그러죠. 냉정하다 그러죠. 그래서 자꾸 말아놓고 결심하고 참고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힘을 주고 남한테 안 줘야지 이겨야지 말로 이겨야지 막 그러다 보면 앞에 입술 앞부분 여기 꼭지가 톡 튀어나와요. 이렇게 근육을 써서 그렇게 톡 튀어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볼살도 이렇게 있고 턱도 좋으니까 말년으로 가면서는 괜찮겠죠. 그런데 지금 외롭다. 광고리에 근육이 없으니까 외롭다. 지금 힘들다. 웃을 일이 없다. 잘 웃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로만 뭐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사람처럼 뭐 장인하고 싸우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죠. 어떻게 말을 하는지 직접 이 사람이 말 실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기질들을 확인할 수 있네요. 오늘 일상 읽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그려주는 남자 관세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